20년 경력의 의사로서 저는 많은 환자들을 만나왔고, 그 중에서도 고령의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자주 조언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불건전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고령의 한국인들이 자주 갖는 식습관 중 일부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데, 대부분은 본인도 모르게 이 습관들이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처음 의사로 일하던 초기에 저는 70세가 넘은 여성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항상 관절 통증이나 이유 모를 필요로 병원에 자주 내원하셨습니다. 진찰 후 저는 그녀가 매우 단순한 식단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한국 고령자들이 자주 먹는 양념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가공된 음식을 자주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하고 여성을 더 자세히 만나 그녀의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성은 매일 아침 희석한 소금물을 한 컵 마시고 김치와 흰밥을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맛있다며 즐겁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식단에서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고령자에게 너무 많은 소금을 섭취하는 것은 고혈압, 신장질환, 심장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분이 항상 피로를 느끼고 심지어 고혈압 증상까지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외에도 여성은 가공식품이나 즉석식품을 자주 먹었습니다. 바쁜 날에는 종종 통조림이나 빠른 음식을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편리하고 맛있다고 느끼는 이 음식들이 사실은 매우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가공된 음식에는 방부제, 염분,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 신체가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식품에 포함된 나쁜 지방은 비만을 초래하고 결국 심장, 간, 콩팥 등의 장기들의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저는 여성에게 이 사실들을 차근차근 설명해야 했습니다. 맛있고 간편한 음식들이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여성에게 서서히 변화를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우선 소금 섭취를 줄이고 가공된 음식을 피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그리고 자연식품을 먹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 여성은 쉽게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은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였고 식습관도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몇 달 뒤 그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관절 통증은 줄어들었고 전반적인 체력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정신적 건강도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여성의 이야기는 고령자들에게 식습관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기능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식단은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여성의 이야기처럼 고령자들이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면 그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식사는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이자 회복의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며 특히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특히 고령 환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고령 환자들이
운동 부족으로 인한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 의사로 일하던 시절,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김씨 할아버지, 75세이셨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주로 가슴 답답함과 운동 후 피로감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처음 진찰을 했을 때 김 할아버지의 혈압이 매우 높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심장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혈액 검사 결과 또한 심각했습니다. 저는 김 할아버지에게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대부분 하루를 앉아서 보내며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운동을 좋아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운동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거의 걷지 않고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운동을 하지 않으니 신체가 점차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거였습니다. 사실 운동 부족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병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 또한 이 점을 김 할아버지에게 정확히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김 할아버지에게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운동은 나이가 많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무리하게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매일 꾸준히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또한 운동은 심장과 폐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며 전반적인 체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운동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자고 조언했습니다. 우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의심스럽지만 제 말을 따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김 할아버지는 매일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그 후 점차 20분, 30분으로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공원에 나가 자연 속에서 산책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점차 피로감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 김 할아버지는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그때는 눈에 띄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자신이 처음에 비해 훨씬 더 활력이 넘치고 몸도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기뻤고 김 할아버지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정말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졌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운동을 포기하거나 운동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동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이대에서든 하루 10분의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나이와 관계없이 신체를 튼튼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김 할아버지 덕분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다양한 질병이 찾아올 수 있지만 꾸준히 운동을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장기적인 불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부족한 수면 습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에서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은 점점 더 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제가 환자들과 상담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수면 없이도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하루 종일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자들의 수면 습관을 물어보면 종종 나는 매일 4에서 5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거나 늦게까지 일하거나 TV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답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습관은 실제로 몸에 매우 해롭고 특히 고령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신체가 에너지를 재충전할 시간이 없고 세포를 회복하는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또한 신진대사와 신체의 다른 기능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수면이 건강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을 잘 때 우리의 몸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회복, 근육 재생, 면역 시스템 강화, 그리고 뇌의 효율적인 작동을 돕는 여러 가지 과정을 진행합니다. 수면이 방해되면 이러한 과정들이 영향을 받아 충분히 자지 못한 사람들은 자주 피로감을 느끼고 에너지가 부족하며 쉽게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부족한 수면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억력 감소, 집중력 저하, 심지어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수면 부족이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니라 건강에 큰 도전이 된다고 항상 설명합니다. 이것은 업무나 학업의 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감정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스트레스, 불안, 심지어 우울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없는 몸은 쉽게 자극을 받으며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특히 고령자에게 위험한데 정신 건강이 빠르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수면 부족 습관이 반드시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수면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워할 수 있지만 조금씩 변화시키고 좋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규칙적인 시간에 자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7에서 8시간의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몸에 필요하며 깊은 잠을 자고 회복 과정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편안하고 조용한 수면 환경을 유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두운 환경을 유지하고 시원하게 해야 합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빛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라고 권장합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에 방해가 되어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또한 식습관도 수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커피, 차, 탄산음료와 같은 카페인 함유 음료는 오후와 저녁에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주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우유, 바나나, 견과류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몸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생성하여 잠에 더 쉽게 들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 릴렉스를 위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가벼운 호흡 운동을 하는 등의 활동은 몸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깊은 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수면 부족 습관은 건강에 해롭고 사람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생활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몸을 회복시키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과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과 좋은 수면의 질은 단순히 수면 환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면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절하는지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 수면 습관은 신체를 회복시키고 정신을 이완시키며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이것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은 신체의 생체 시계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몸은 내적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면 뇌와 신체가 수면 준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 우리는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나고 피로감이나 나른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 만들기. 수면 환경은 수면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수면 환경을 조용하고 어두우며 시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빛은 멜라토닌이라는 중요한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면실의 온도는 너무 덥거나 차갑지 않게 유지해야 하며 편안한 침대와 이불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후에 카페인과 자극적인 음료 섭취, 제한하기 커피, 차, 탄산음료와 같은 카페인 함유 음료는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오후나 저녁에 섭취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카페인은 신경계를 자극하여 더 깨어있게 만들지만 밤에 잘 자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고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잠자기 전에 이완 활동하기. 자기 전에 가벼운 이완 활동을 하는 것이 몸이 수면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책을 읽거나 가벼운 음악을 듣거나 간단한 호흡 운동을 하는 등의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과 마음을 진정시켜 잠에 쉽게 들게 만듭니다. 또한 요가나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 몸을 이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균형 잡힌 식단 유지하기 식습관은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에 너무 많이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어려워져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저녁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고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 바나나, 아몬드와 같은 음식을 섭취하면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시켜 쉽게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낮에 가벼운 운동하기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잠자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몸이 자극을 받아 잠에 들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운동은 아침이나 오후에 하는 것이 좋으며 산책, 요가, 스트레칭 등이 좋습니다. 낮 동안의 활동은 몸을 자연스럽게 피곤하게 만들어 밤에 더 깊고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7. 침대에서 다른 활동을 하지 않기. 침대는 수면과 휴식의 공간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침대에서 일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몸이 침대와 수면을 연결짓지 않게 됩니다. 이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만 사용하여 몸과 마음이 침대에서 쉽게 이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번째, 잠자기 전 루틴 만들기. 자기 전에 일정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활동은 몸을 이완시키고 잠에 들기 위한 준비를 돕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루틴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과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은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실천 가능한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지키면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몸과 정신이 회복되어 활력 있는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 개선 습관을 통해 수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지만 때때로 문제는 지속되고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불면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면 문제가 지속될 때 의사를 찾아야 할 때를 알려주는 몇 가지 징후입니다. 1. 3주 이상 지속되는 불면증이 3주 이상 지속되면 이는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성적인 불면증은 수면 장애,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의사는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면증이 일상생활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 불면증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학습,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불면증은 집중력 감소, 기억력 저하, 업무 효율성 감소 및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의사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면과 함께 나타나는 다른 증상들, 호흡 곤란, 가슴 통증, 현기증 등. 불면증과 함께 수면 중 호흡 곤란, 가슴 통증, 현기증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수면 무호흡증,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사는 문제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불면증으로 인한 불안 및 우울증 증상, 불면증이 계속될 경우 불안, 우울감, 부정적인 생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리적 지원을 위해 심리학자나 신경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신체적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번째, 하루 종일 피로하고 에너지가 부족한 불면증으로 인해 하루 종일 피로감을 느끼고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6. 기존에 건강 문제가 있거나 약물 복용이 수면에 영향을 미침, 심혈관 질환, 당뇨병, 갑상선 질환 등 기존의 건강 문제나 약물 복용이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면 의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고혈압 치료제, 항불안제, 항히스타민제 등
일부 약물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는 약물 조정이나 대체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불면증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적절한 시점에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지 않으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지속되거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